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2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고위험시설 범위의 장애인 생활시설 등 확대 코로나19 방역 역량 집중.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집중관리 대상인 고위험시설의 범위를 기존 5종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등 총 1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관리 교육지원단을 구성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 관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가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시설 코로나 환자 집단 발생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혔다. 임 단장은 11월 1일 0시 기준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5,441명 중 309명, 5.68%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로 전형적인 의료 관련 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의료 관련 감염자는 8월에는 전체 감염자의 2.03%에 불과했으나 9월에는 6.78%, 10월에는 13.53%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취약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 관련 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 309명의 단순 사망률은 11.65%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1.04% 대비 11배 이상 높다면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런 고위험 공간의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이날 취약시설 집단 확진과 관련해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감염관리 교육과 모니터링 참여 부족 타 지자체 운영 복지시설이 30개소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예방 조치에 어려움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막는 장벽 존재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감염 고위험 시설의 기존 5종 시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정신병원 정신재활, 요양시설, 에 추가로 노인주거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이용시설 재활병원 등 7종 시설을 추가해 총 12개 시설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고위험 시설에 포함되면 입소자 면회가 제한적 비접촉으로 허용되며 시설별 신규자의 경우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종사자나 환자는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이를 경기도 코로나 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종사자의 경우 근무 시간 외에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슬기로운 감염관리 교육지원단을 구성한다. 도는 7개 권역별로 성남시 의료원과 경기도 의료원 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병원을 통해 구성된 전문교육단이 시군별 방역지원단에게 방역수칙 등을 직접 교육하고 시군별 방역지원단이 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식 현장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종사자들에 대한 무증상 선제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도는 2일부터 13일까지 요양형 재활병원, 장기거주형 복지시설, 임시거주형 복지시설 종사자 총 14,61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합검사, PCR 풀링검사로 종사자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30개소에 달하는 타 지자체 운영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은 운영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간호인력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내에 민간의료 인력을 지원 중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58명, 중수본에서 56명 등 총 114명이 도의료원과 성남시 의료원, 국군수도병원에 파견 지원 중으로 5일부터 이를 138명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방해하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종사자와 사업장, 선별진료소 근무자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유증상자의 주요 검사 기피 이유로 사업장에서 대체 인력 부족으로 진단검사를 못 받게 하는 경우 자가격리에 따른 소득 감소와 생계의 어려움 등을 꼽고 있다.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검사 후 자가격리에 처할 경우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으로 지난 6월부터 1인당 2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검사 결과 통보 후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방해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최근 일부 선별진료소에서 관할 지역이 아니라며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도는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방역 근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취약시설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주된 경로는 종사자와 방문객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339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이는 전국 1,584개 요양병원의 21.4%를 차지한다.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은 3,886개소로 전국 15,097개소 대비 26%이며 입소자 수는 65,932명으로 전국 대비 27%다. 보건복지부, 2020 대한민국 나눔국민 대상 시상식 개최.
자원봉사, 기부, 헌혈, 후원, 멘토링 등의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133명 별표 쌓인 이 2020 대한민국 나눔국민 대상을 수상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KBS 사장 양승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예종석, 은 11월 5일 목 오후 3시 KBS 신관공개홀에서 나눔국민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과 훈포장 수상자를 포함한 훈격별 대표 수상자 약 50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올해 수상자 중 대한적십자사 이천동 한울봉사회 이갑순씨 74세는 29년간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헌신하여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또한 자신이 어려울 때 관심과 도움을 준 이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신 김은숙씨 81세 장애인 차별금지와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신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김갑재씨 65세 가 국민포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실장은 정부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손길이 일일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기부 멘토링 헌혈 등을 통한 나눔 활동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 곳곳에서 봉사 헌신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을 적극 발굴하고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제2회 장애인식 개선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0년 10월 29일 목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최정환 이하 성남장복 은 포스코 ICT 대표 손건재 판교사옥 B1층 유토피아홀에서 제2회 장애인식 개선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최종 심사 및 시상식을 포스코 ICT 임직원 입상자 성남장복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장애인식 개선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은 2019년부터 성남장복이 포스코 ICT의 후원을 받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청소년부를 신설하여 공모전의 규모를 확대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2020년 7월 20일 물결표 사인 9.30까지 11주간 작품을 접수하였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이해로 바꾸는 130여 작품이 출품되었다. 이날 심사는 2번의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에 오른 성인부와 청소년부 각각 5작품을 현장에서 상영하고 포스코 ICT 임직원 150명의 실시간 모바일 투표와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하였다. 시상은 총 상금 1,600만원 규모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출품작들의 훌륭한 작품성에 감동한 포스코 ICT 임직원들의 뜻에 따라 시상식 당일 2천만원 상당의 규모로 확대하였다. 안성시 서부무한돌봄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김장새 포기 기부 페스티벌 개최 안성시 서부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센터장 유성아 은 다음 달 1일까지 김장새 포기 기부 페스티벌 행사에 함께할 안성시민 및 지역기관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서부지역 고삼면, 공도읍, 대덕면, 미양면, 안성 3동, 양성면, 원곡면의 건강 및 경제적 상황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기부받은 김장김치를 지원한다. 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김장 행사와 달리 가정에서 직접 담근 김장김치 3포기를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며 단순히 부식을 지원하는 행사가 아닌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나눔을 실천하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는 많은 시민과 단체 등의 관심과 나눔으로 김장김치 101박스를 기부받아 94가구와 2개 시설에 지원하였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며 자원봉사 활동 전면 중단으로 김장 행사 진행이 어려워 그 어느 때보다 춥고 힘든 겨울이 예상되지만 김장김치 기부를 통해 시간, 공간, 인력 등 많은 제약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담근 김치를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더욱 의미가 남다르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아 센터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때에 많은 분들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 이웃들이 올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김장새 포기 기부 페스티벌을 계기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힘입어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서부무한돌봄 네트워크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657-2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시 온오프 연계 일자리 박람회로 70명 새 일터 선물.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 70명이 새로운 일터를 갖게 됐다. 안양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개최한 제2회 온오프 연계 일자리 박람회에 27개 우수기업이 참여 251명이 면접을 본 가운데 70명이 채용의 기쁨을 안았다고 6일 밝혔다. 16일간 열린 온오프 연계 박람회에는 온라인상에서 3,200여 명의 구직자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온라인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 잡으페어.any행.co.kr을 일찍부터 구축, 화상 면접을 실시해왔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27개 기업이 구인업체로 참여했다. 이 중에서도 호리바코리아, 주, 한스제과, STC, 주의 인사 담당자는 3일과 4일 현장 박람회가 열린 시청 홍보홀을 찾아 대면 면접을 실시하기도 했다.